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해운대 노후객 도시정비 그린시티 통합 재건축 9구역 대원과 하목타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구역 2개 단지입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닙니다. 9구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1348세대, 단지는 2개 단지, 대원과 하목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게 됩니다. 바로 카카오맵 보시죠. 우선은 장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부흥초중고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백병원이 또 마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고, 하목은 896세대, 대원은 452세대가 이제 뭉쳐져서 총 1348세대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V월드로 이제 3D로 보시죠. 장산역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장산역이 있고 학교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뭉쳐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하목과 대원이 합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4개 정도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이죠. 두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 상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거든요. 특히 여담이지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상가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분쟁이 많으니까 이제 신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탁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나 이제 대행자 이런 것들 한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우선은 안전진단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우선은 안전진단 제도를 2025년 6월 4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개선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시 시간 기한을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이제 전후로 늦춰줬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진단, 소위 안전진단을 이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꿨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 하면은 좀 더 사업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빠르게 소위 말해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의 하나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사업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비용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다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조금 다른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인가? 잠깐만요. 여기군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조례로 정한 이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안에 있는 이제 그 구역 자체에 이제 지정된 조례의 이제 그 범한 이제 공공기여량을 이제 넘어서기만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거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노후객도시 이제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26조에 되어 있을 거예요. 26조. 잠깐만요. 보면은 이렇게 도정법에 서 이렇게 수립할 수 있고, 그 구역에서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인정되는 경우 이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면제해주겠다, 완화된 기준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조례에 정한 것보다 많이 하기만 하면 재건축 진단 실시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면제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 설명회 하실 때 이제 공무원분 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말입니다. 완화 면제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록 같은 경우 리모델링 상록은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3조를 우선 봐야 될 겁니다. 3조 잠깐만요. 3조를 보면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옵니다. 우선은 노후객 도시 정비 사업이 대해서 이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노특법이 이제 특별법이다. 적용되는 순서가 이제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이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법률,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도시및 정비환경 도정법을 이제 따라간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이제 주택법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까 보신 대로 27조, 네, 27조를 보시면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구역 내, 사실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도 상도도 여기 전체 이제 구역에 해당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주택법을 따라가고 공공기여를 이제 하고 이럴 때 이제 용적률을 40%,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 상황이라는 거 용적률을 40% 이렇게 완화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심의를 같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뭐 그 질문보다는 리모델링을 이제 뭐좀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미 정비구역에 이렇게 노도시 안에 그 이제 주택단지 정비용이 이렇게 있고 리모델링 상호용은 따로따로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리모델링 못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 절차대로 되어 있는 매몰 비용이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그 절차에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미 매몰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리고 진행된 단계에 이제 정비업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이제 대부분은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합에서 또 이렇게 떠안게 되고 한데 이러면 또 신탁으로 가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적법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절차를 거친다는 말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이 재건축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고 만약에 간다 하면은 이 상록을 다시 구역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하면은 구역을 다시 지정하게 되면 다른 구역하고 합쳐져야 되는데 그 구역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순서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획안에도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절차대로 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실 거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조합 설립 동의율에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상가 우리가 조합 설립을 동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 왜 이런 게 나왔냐?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은 각 동의 이제 구분 소유자 수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또 동의를 해야 되고 그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이제 대지 지분 소위 말해서 토지 면적이죠. 그거의 2분의 1이 이제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 면적을 각 동으로 본다면은 수 3분의 2 면적.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면적을 가지신 분들이 입김이 이제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상가에 있으신 분들이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창립 총회하기 전에 이제 조합 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조합 설립이 어렵겠죠. 이분들이 요건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각 동의 이제 면적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3분의 2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가반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가반수로 이 부분도 이제 되는데 각 동을 따질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한 동, 뭐 101동, 102동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각각 동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리시설이거든요. 복리시설.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지만 이 안에 뭐 유치원도 있을 거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이제 한 개 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죠. 상가. 근데 상가를 볼 때 이제 주상가가 있고 이제 분산 상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대지에 있으면 여기 상가가 있고 여기 상가가 있으면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다른 동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상가
상가든 분산 상가든 이거를 하나의 한 개의 동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각 동의 이제 수 3분인데 가반수로 가고, 복리시설 특히 상가도 주상가든 분산상가든 합쳐져서 이제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수 이제 가반수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가의 부분들이 조금 설명드려야 되고,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때 이제 지금 보실 게 가반수,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 주택단지의 소위 말해서 그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지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땅을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다른 필지가 아니고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필지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필지가 아니라 하면은 그러면 아파트하고 이제 상가하고 같이 합치게 됩니다. 합쳐져서 이 수의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하고 그 다음에 면적의 이제 4분의 3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다 하니까 소위 말해서 75%죠. 75%로 75%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발목 잡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빨리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설립 그 동의 요건을 이제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완화시켜 주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이제 각 동의 이제 구분 소유자 수의 동의 요건을 3분의 1로 완화시키고요. 각 동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인데 이게 뭐 상가 전체 다 3분의 1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주택단지 전체,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을 한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구분 소유자든 소유자 수가 이제 3분의 1로 그 되고, 이게 이제 70%, 75%에서 이제 70%로 이제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70%로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물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지만 특히 상가들이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시설의 이제 대표적인 상가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잠깐만요. 왜 문제가 됐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소유를 갖고 있대 민법적인 공유로 가게 되면은 뭐 이 지분을 나누게 되는 하나의 소유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공유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공유도 있겠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적인 이제 공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 공유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실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분할처럼 이거를 ABC가 각각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 대표자 한 명이 이제 받으면 되거든요. 대표자 한 명을 이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한 명이 이제 동의를 하면 되지만, 근데 구분 소유적 이 공유 관계는 각각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등기상으로는 또 하나가 돼 있으니까 한 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현황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이제 각각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상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실제 현황상 분할을 많이, 그러니까 각각 쓰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각각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상가입김이 엄청 세지는 거죠. 상가입김이.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도 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현황상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공유를, 그러니까 이제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지분 쪼개기를 엄청 하게 돼요. 이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구분 소유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수가 늘어나니까 부모가 결국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결국 뭐 예전에 4분의 3, 75%에서 7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이제 이 70%를 받아야 되니까 전체 수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참
다들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법을 피해 가지고 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을 이제 기본 계획 후라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기본 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이제 주민 공란 공고 때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쪼개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쪼개기가 재미가 없어졌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상가를 하나만 뭐 진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잘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가를 하나를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상가를 이제 권리 산정을 합니다. 권리 산정 간평을 이제 넣게 돼요. 그러니까 권리 가액을 뽑죠. 그러니까 권리 가액을 이제 상가를 이제 뽑게 되면은, 만약에 X 금액이 나왔다. 원래는 상가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상가의 이제 권리 가액이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신규 아파트의 최소 평형의 이제 분양가를 계산합니다. 분양가가 뭐 Y1이다. 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게 상가가 보통 부산으로 치면 한 2억 정도라고 본다 하면은, 보통 분양된 아파트가 이제 많게는 한 8억에서 10억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산정비율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정비율을 곱했을 때 보통은 이제 뭐 0.8에서 1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곱해버리면은 이제 뭐 상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는 아파트를 이제 입주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가에서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 수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하면은, 이제 창립총회 정관을 만들기 전에 우리 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동의 안 해도 조합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한 없이 계속 흘러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산정 비율을, 특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0.1을 해가지고 상가 조합원들이 다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뭐 물론 아파트 상가를 볼 때 상가가 아까 주상가나 이제 분산상가를 다 해가지고 한 동으로 본다고 했지만은, 상가가 보통은 한 1, 2층, 뭐 많게는 3층이잖아요. 3층 이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는 늘어났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입김을 세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이제 실제 상가를 새로 이제 지어주면서 아파트의 용적률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주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가가 아주 큰 재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노후객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계획안이 이제 나왔지만 지금 공란 공고를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공란 공고를 바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이 안에 쪼개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권리 산정일이 이제 결국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여기 보시면은 이 구역 안에 어디가 이제 선도지구가 되고 진짜 어디가 이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상가에 있는 걸 내가 특정 지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쉽지 않으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노내지만, 그래도 이제 추후에 어 대지 만약에 같은 구역 내에 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대지 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은, 쓰고 있다면은, 아파트하고 이제 상가하고 합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합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필지면은 따로 해야겠죠. 근데 미관이 안 좋아지잖아요. 사실은 뭐 재건축이 딱 됐는데 여기 상가만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하면, 사실 표현은 그렇지만 집값 떨어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창립총회 하기 전에 서로 이제 뭐 정관 만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가의 파워가 조금 약하고, 특히 노트법을 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리고 리모델링 아까 상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 하면은 상가 이 대지의 이제 뭐 대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땅을 그 공유를 같은 땅을 사용을 안 하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다면 소송을 걸어서 상가를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부산 사투리로 떨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궈내는데, 근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이제 주택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상가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소유주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이제 만약에 정말 같이 사용 안 한다 하면은 달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리모델링 상가가 이제 된다 하면은 상록의 이제 상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저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역 안에 하고 있는 이제 상가들이 이제 뭐 정말 보고 쪼개기를 들어왔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지금 이런 거 생각조차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주민공단공고 권리산정일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때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디가 될지 알고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예전에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돌았을 때는 사실은 설계 쪽에서 이 법을 보고 이렇게 여기죠. 도로를 보고 이렇게 어디가 될지에 따라서 이제 소형평수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뭐 활발하지 않다가 그린시티 내에서 이제 신도시 내 소형평수대가 거래되는 게 실거주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그 자체 내에서 갈아타신 분도 있겠지만 투자분들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들어올 때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도로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구분 소유적 관계 각각 다 받아야 된다. 각각 이제 다 받아야 되고 상가 지분 쪽에 소유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이 노계획도시 이 안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뭐 참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제 대우마리나가 그랬거든요. 대우마리나. 우리가 대구마리나가 사실은 그 지하 1층에 상가가 1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이 이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거의 123개로 상가 쪼개기를 했어요. 쪼개기. 예,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입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지연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탁으로 가겠다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신탁도 쉽지는 않죠. 왜냐면 신탁도 그래서 이제 신탁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신탁. 우리가 왜 이제 서울 쪽에서 신탁으로 많이 가냐. 어, 이제 우리가 물론 큰 틀은 노트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이제 절차는 도정법에 따라서 이제 절차 들어갑니다. 노트법에 대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 이제 일부 절차는 이제 도정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추진이 지금은 선도지구를 위한 이제 준비위원회고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고, 이제 이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정말 그 뭐 추진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도정법에 따른 그런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부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를 뽑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서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이런 조합 설립의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각동의 이제 가반수가 아니죠. 3분의 1이죠.
각동의 이제 3분의 1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아파트는 이제 각동이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 이제 그 상가로 보면 이건 전체 묶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3분의 1도 받아야 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토지 소유자 수의 이제, 지금은 70%죠. 70%의 이제 동의를 받았고, 토지 면적의 또 70%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은 조합 설립이 사실 뭐 쉽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산재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통합 재건축입니다. 통합 재건축. 그래서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단지들에 대한 이제 단지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수 이렇게 다 따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막 서울 쪽에는 이야기되고 있는 게 제자리 재건축, 뭐 제자리 재건축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축, 그 제자리 재건축을 왜 지금 하려고 할까? 어, 그러니까 각 단지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구역 내에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A 단지, 뭐 B 단지, C 단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의견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뭐 정말 뭐 역 앞에 있으니까 역 앞에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조망이 좋으니까 산 뒤에 할래. 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뒤에 할래. 이렇게 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는 통합으로 한다고요. 통합.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재건축은 통합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책정하고 통합으로 이제 그 비용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제자리 재건축으로 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독립재산으로 가야 된다고 독립정산을 해야 됩니다. 독립정산. 독립정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단지의 분담금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동호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분쟁이 심해지면 뭐다 사업이 지연된다.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뭐 조합장의 이제 뭐 이런 비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파들 막 이런 것들이 사업 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신탁을 많이 하게 될 때 보통은 이제 신탁을 볼 때 우리가 신탁을 볼 때 사업 시행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역이 이제 지정된 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합니다. 신탁도 아까 70%식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3분의 1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행자 형식으로 한다면 이 절차 때 아까 말씀드린 절차로 하니까 사실은 추진위가 필요 없겠죠. 추진위도 필요 없고 사실은 조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절차가 엄청 빠르다. 절차가 빠르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업 대행자 형식으로 간다면 이제 추진이나 이제 뭐 조합이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때 이후로 이제 대행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위와 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자보다는 사실은 시행자 형식으로 사업자 시행 방식으로 이제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업자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더 객관적이고 뭔가 절차가 좀 더 빨라진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데 신탁의 사업 시행 방식의 이제 이 부분이 비례율인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례율이 이제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탁은 엄청 보수적으로 이제 비례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이 유리한 대로 이제 비례율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 전 영상에는 간단하게 감정가 이제 종전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막 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되면 비례율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조합이 설립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80에서 120 사이로 하게 되면 보통 잘 아시는 부분이 뭐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뭐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내 돈이 안 된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사업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한 102%에서 한 108%, 보통은 한 105%대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데는 이제 100%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는 최대한 100%를 넘기려고 많이 합니다. 100%를 넘기는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신탁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비료율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앞에서 말했지만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각 단지별 전체적인 노후객도 시상 이제 그 용적률이 있겠지만 그 제자리 재건축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많으니까 신탁으로 가게 되면 신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탁으로 가는 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지금 조리에서 정한 구역 내에 조리에서 정한 것 이상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상록은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리모델링으로 가라고 전제하에 이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변동시키려고 하면은 적법 절차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근데 뭐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만약 하시게 되면 이제 뭐 구역을 다시 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뭐 그 구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할지 그러면 다시 동의율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시는데 구역이 달라지게 되면 동의율이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선도지구부터 이제 다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도지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2차 때 선도지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한다고 본다 하면은 물론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가반수의 이제 각 동호의 3분의 1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뭐 전체 수의 이제 70%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유자니까 대표 1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그러니까 누가 진짜 현실상 이제 소유주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각각을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요.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전체 수가 늘어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우마리나처럼 뭐 갑자기 뭐 상가 하나에 뭐 소유주 수가 120명, 3명이었던가? 뭐 그렇게 늘어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처럼 뭐 상가 하나를 가지면은 정말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이러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또 서울처럼 아주 사업성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소형 평수에 이제 산정 비율 곱해가지고 이제 그 상가의 권리 가액보다 높게는 잘 안 나옵니다. 부산이라 하더라도 산정 비율을 1m를 뭐한 0.8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가는 크게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걸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권리 산정의 기준이 주민공단공고 요때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정말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기간에 어디가 될지를 알고 뭐 상가를 지분 쪼개기를 하고 하겠습니까? 물론 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다 하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뭐 정말 다양한 투자 형식을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에 대한 이제 분쟁도 많고, 통합 재건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합 정산이 아니고 통합 채산이 아니고 이제 독립된 이제 전 재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독립재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분담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뭐겠어요. 분쟁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분쟁이 심할 거면 사업이 이제 지체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신탁도 시행자나 이제 대행자가 있는데, 시행자 형식으로 많이 가죠. 왜냐면 결국은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네, 추짐이나 조합 자체를 없애고 아주 빠르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비례율을 보기 때문에 비례율이 평균적으로 내면은 뭐 비례율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통합 재건축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제자리 재건축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신탁이 만약 했을 때 이제 비례율이 이제 정말 조합이 원하는 식으로 뭐 100% 이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각각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대지 지분도 워낙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봤던 거는 통합 재건축 9구역 네, 두 개 단지 네, 1348세대 네, 대원과 하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